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축구 토토 승무패 분석 전문가 S버픈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분데스리가 7경기부터 먼저 분석해 드릴게요. 지난 5회차에 2홀됐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연승이 꺾였어요. 원정팀은 호펜하임 2승 1무 2패로 현재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도르트문트가 1승 2무 2패로 열세예요. 근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승리했죠. 도르트문트의 홈에서는 도르트문트가 3승 1무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4-2-3-1 전형을 주로 운용해 왔는데 벨기에 국가대표 수비형 미들 비첼이 부상당한 후에 4-1-4-1로 조금 변형해서 운영 중이죠. 전체적인 경기 운영, 공격 전개에서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중원에서의 압박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시중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중원에서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그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줬고 이게 결국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패했죠. 세트피스에서 실점은 없었는데 아찔한 실점 상황을 몇 차례 맞이하는 등 그 세트피스 수비 불안도 아직 여전했습니다. 그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16살의 무코코, 18살의 레이나, 이 두 젊은 피의 활약이었는데요. 무코코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홀란드의 패스를 받아서 추격골을 성공시켰고 교체 투입된 후에 아주 팀 공격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레이나는 골은 없었는데 측면, 중원 이렇게 오가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두 영건과 미들맨 홀란드가 버티고 있는 공격진의 무게는 아주 상당히 묵직한 편이죠. 원정팀 호펜하임이 수비진의 부상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죠. 또 부상에서 복귀했던 노르트베이트마저 다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수비 조직의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패했는데요. 공간 패스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골이나 내줬죠. 호펜하임을 상대하는 팀들은 대놓고 발이 느린 그 호펜하임의 3백 뒷공간을 심없이 노리고 있어요. 앞서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까지 2경기에서 무려 7골이나 내줬죠.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수비 숫자를 더 늘리든지 어떤 형태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 복귀도 늦어져서 위태로운 상황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도르트문트가 최근 성적이 주춤하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비체르 공백으로 인해서 전술 변화 그리고 중원의 압박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최근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 중이죠. 반면 호펜하임은 수비 진영의 부상자 공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르트문트의 발빠르고 저돌적인 두 영건 무코코와 레이나가 선발과 교체로 호펜하임의 느린 수비 조직을 쉼없이 두드릴 것으로 예상되죠. 도르트문트의 승 예상합니다. 레버쿠젠과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버쿠젠은 2승 3패,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부진에서 벗어났어요. 마인츠는 2승 1무 2패, 근데 여전히 순위는 강등권에 머물고 있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레버쿠젠이 지금 마인츠 상대로 6연승 중입니다. 6연승. 레버쿠젠 홈에서도 4승 1패로 레버쿠젠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레버쿠젠은 지난 라운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최근 부진했던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무려 5골이나 퍼부으면서 5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어요. 데미르하이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힘을 냈고 베일리는 시종일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했죠. 비르츠, 시크, 디아비, 다시 비르츠로 이어지는 콤비 플레이는 완벽한 역습 형태를 선보였어요. 특히 레스터시티에서 겨우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한 그레이가 데뷔전에서 감격스러운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죠. 최전방 시크는 그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는 없었는데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또 간결하게 연결해주고 아주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동료들이 공격을 간접적으로 아주 잘 도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버쿠젠이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모든 것을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중앙 수비수 탑소바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실점한 부분은 아쉬웠는데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도 괜찮은 모습이었죠. 원정팀 마인츠는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지난 라운드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베를린에게 밀리는 형세였는데 전반 22분 오니시브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니아카트가 시원하게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거뒀죠. 후반 들어서 베를린 센터백 슐러터베이기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승리를 손쉽게 지켜낼 수 있었어요.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최근 거뒀던 2승 모두 수비수 니아카트의 골을 기반으로 이길 수 있었죠. 즉 공격진의 부진이 여전하다는 문제점입니다.
지난 라운드 무실점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올 시즌 분데스리가 2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다 2경기밖에 안 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죠. 미드필더 부상자들이 많아 고전하던 레버쿠젠이 오랜만에 대승을 거두면서 문제점들을 극복한 상황입니다. 반면 마인츠는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경기력이 개선되는 건 아니었어요. 기세가 오른 레버쿠젠이 홈에서 강등권인 마인츠를 상대로 밀리는 경기를 펼치지는 않을 거예요. 레버쿠젠의 승 예상합니다. 브레멘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레멘은 3승 1무 1패 최근 5경기에서 9득점에 3실점 아주 안정적인 추세죠. 원정팀 프라이부르크는 2승 1무 2패 좀처럼 연패를 당하진 않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브레멘이 2승 3무로 우세해요. 브레멘의 홈경기 전적에서도 2승 2무 1패 브레멘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지난 주말 아르미니아와의 원정 경기가 폭설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휴식을 취하게 됐죠. 브레멘은 올 시즌 3백 중심의 3-4-1-2를 기본 전술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리드, 토프라크, 벨리코비치가 3백 라인을 주로 구성하며 나서고 있죠. 지난 18라운드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점유율, 슈팅, 유효 슈팅 모든 내용에서 베를린에게 뒤졌는데 젤키의 페널티킥 선제골, 토프라크, 비텐쿠르트, 조슈아의 연속골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어진 샬케와의 경기에서는 평평한 경기를 펼치며 무려 15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단 한 골에 그치면서 1대1 무승부였죠. 주중 치러진 그로이터 피르투와의 컵대회 16강에서는 모발도와 아구 연속골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할 펠크로보가 장기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젤케 역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죠. 원정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아마 프라이부르크 경기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우영이 또 큰일을 해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는 거의 대다수가 프라이부르크의 패를 예상했는데 왼쪽 측면에서 그리프가 내준 패스를 정우영이 받아서 말 그대로 그냥 벼락같은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올 시즌 정우영이 골을 기록한 리그 경기는 3경기인데 이 3경기 모두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했습니다. 비록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여전히 수비 불안감은 존재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수비를 하면서 공간을 내주고 불안한 상황들을 연출했었죠. 포백 수비라인 앞에 서서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포백 수비라인을 좀 거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멘이 뜻하지 않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했죠. 프라이부르크는 예상외로 도르트문트를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어요. 전체적인 전력이나 최근 기세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쉽사리 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브레멘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브레멘의 무패 예상합니다. 슈투트가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홈팀 슈투트가르트 1승 4패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헤르타 베를린도 1무 4패 6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슈투트가르트가 3승 2패로 조금 우세하죠. 슈투트가르트의 홈에서도 3승 1무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홈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최근 4패를 당하는 동안 12골을 내줬어요. 경기당 평균 3실점, 아주 최악의 수비 상황이죠. 지난 라운드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에서는 무려 5골이나 내줬는데요. 상대의 빠른 패스 플레이에 공간을 내주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측면 수비도 너무 헐거웠습니다.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은 무려 11개나 허용했어요. 엔도를 수비형 미들로 올리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나 했는데 다시 수비 조직에 변화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샤샤 칼라드지크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골 감각이 서서히 올라왔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죠. 헤르타 베를린의 최근 상황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4연패를 당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11실점 2득점입니다. 수비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고 공격진도 침묵의 연속이죠. 강등권 팀들과의 승점은 4점 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경기력입니다. 지난 라운드 리그 1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야르스틴 골키퍼가 레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선방했는데 코만의 슈팅이 수비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죠. 그나마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1실점 패배한 것은 선방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피아텍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높이긴 했는데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면서 연속 헤딩골을 내줬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무너졌죠. 올 시즌 20경기 중 무실점 경기가 3경기인데 켈른, 샬케, 마인츠전입니다. 모두 강등권 언저리에 모여있는 하위권 팀들이었죠. 기세가
기세가 안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에요. 두 팀 모두 수비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나마 슈투트가르트가 와망유투카의 빠른 발, 최근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칼라드지크를 앞세워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많이 이겼던 만큼 슈투트가르트의 승 예상합니다. 유니온 베를린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니온 베를린 최근 1승 1무 3패,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죠. 샬케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올 시즌 리그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1승 2무 2패로 베를린이 1승을 거두긴 했는데 이건 뭐 친선전이 별로 의미가 없죠.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 두 팀의 유니온 베를린 홈 맞대결에서도 1승 1무 별로 무의미한 기록이긴 하죠. 유니온 베를린의 패가 또 늘었습니다. 약체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예상했는데 1대0으로 패하면서 부진을 이어갔죠. 올 시즌 리그에서 당한 5패 중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공격을 이끌던 막스 크루즈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3백 라인도 매경기 실점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백 라인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던 슐로터베크가 마이츠전에서 퇴장당했죠. 징계로 이번 경기 출전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는 피부너가 충분히 대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샬케는 올 시즌 리그 20경기를 치른 동안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직 승점이 한 자릿수인 유일한 팀으로 최하위죠. 20경기에서 15골 52실점. 말 그대로 골도 못 넣고 수비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골드실이 무려 마이너스 37이에요. 샬케의 올 시즌 부진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였죠. 그 극심한 재정난으로 제대로 된 선수단 구성을 하지 못했어요. 시즌 개막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0대8, 무려 8골을 내주고 패하더니 첫 승을 거둘 때까지 무려 15경기가 걸렸죠. 첫 승을 거뒀던 15라운드 호펜하임과의 경기도 공세를 펼치던 호펜하임을 상대로 역습 찬스를 잘 살려냈고 2001년생인 영검 매튜 호퍼가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트트릭을 달성했죠. 호퍼는 15, 16, 17라운드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잠재력이 폭발했지만 혼자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는 무리였습니다.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와의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또 역습 수비에서 우왕좌왕하고 실점하면서 무너졌죠. 좀처럼 수비 조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스쿼드상으로는 부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유니온 베를린도 샬케도 모두 최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도 샬케보다는 유니온 베를린의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퇴장으로 인한 결장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 부진했던 공격진도 샬케의 수비력을 상대로는 충분히 골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돼요. 샬케 역시 매튜 호퍼가 역습 상황에서 개인 기량을 발휘한다면 득점 가능성도 보이긴 합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승, 무 예상합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켈른의 경기입니다.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4승 1무, 가파른 상승세죠. 리그 9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켈른 3승 2패, 리그 5승 중 3승을 최근에 거둬들었어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2승 2무 1패로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우위를 보이긴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전적을 보면은 4승 1패로 프랑크푸르트가 아주 우세해요. 근데 가장 최근 경기를 패하긴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호펜하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이에요. 4연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1무, 그리고 다시 3연승. 현재 리그 9경기째 무패 행진입니다.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결과는 승리였지만 후반 초반까지는 내용적으로 조금 위태위태했죠. 후반 들어 동점골을 내준 뒤 수비 조직이 흔들리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좀 연출했었어요. 다행히 후반 17분 세트피스에서 수비수 인다카가 좋은 위치 선정으로 헤딩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분위기를 반전시키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역습 상황에서 코스티치 크로스를 실바가 헤딩골로 마무리하면서 기세를 올렸죠. 전체적으로 하세베 마코토와 가마다 다이치 두 일본인 미드필더들이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면서 팀의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잡힌 상황입니다. 또한 공격진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실바가 무려 6골, 코스티치는 2골에 6동을 올리면서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죠. 켈린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중 치러진 컵대회에서 하이리그 레겐스부르크에게는 승부차기 끝에 패했지만 큰 여파 없이 미넨글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2연승을 기록했죠.
15라운드 프라이부르크에게 0대5로 대패하고 18라운드에서는 호파인하임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굳이 강등권으로 떨어지나 했는데 샬케, 아르미니 두 하이컨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추스리더니 지난 라운드 미넨글라를 상대로 렉스 베카이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리했죠. 최근 렉스 베카이가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켈레는 미드필더진에서 고른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긴 하는데 그 최전방 공격진에서는 이렇다 할 득점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켈렌이 최근 기세가 나쁘지 않지만 홈팀 프랑크푸르트의 기세가 아주 하늘을 뚫을 지경이죠. 최근 리그 9경기에서 무패예요. 1무, 4연승, 1무, 3연승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5차례 켈렌과의 홈 맞대결에서도 4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수를 쌓기 시작한 켈렌이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승기를 잡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볼프스부르크와 미넨글라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프스부르크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이에요. 리그에서 4연승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원정팀 미넨글라도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8경기 연속 무패의 상승세는 좀 꺾인 상황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1승 2무 2패로 볼프스부르크가 열세이긴 해요. 근데 볼프스부르크 홈에서는 3승 2무로 우세고 15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리그 10승 고지에 드디어 올라갔죠. 지금 리그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마인츠, 레버쿠젠, 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를 상대로 4연승을 거둔 동안 8골을 기록했고 실점이 없어요.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죠. FA컵 샬케전에서 1대0으로 승리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5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죠. 오타비오, 브룩스, 라크로와 은바부 이렇게 이어지는 폭백 라인 그리고 아놀드와 슐락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중원 라인이 자리 잡으면서 수비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팀이 됐습니다. 올 시즌 리그 20경기를 치른 동안 19실점만 허용해서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이죠. 공격에서는 네덜란드 출신 베오스트가 20경기에서 14골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우크스와의 경기에서는 베오스트와 바쿠가 한 골씩 터뜨리면서 2대0으로 승리했죠. 미넨글라트바흐는 최근 가파른 기세가 한풀 꺾였죠. 지난 라운드 켈른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했는데요. 경기 주도권을 쥐고 잘 운영했는데 켈른 미드필더 렉스 베카이에게 멀티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14라운드 아르메니드를 시장으로 5경기에서 4승 1무로 승점을 싹쓸이 했었는데요. 19라운드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로 주춤하더니 20라운드 하이팀이 켈른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유니온 베를린 그리고 켈른 2경기 연속 미넨글라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펼쳤는데 점유율만 높았을 뿐 결정적인 골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수비 조직도 세트피스에서 높이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선수 페이크 한 번에 수비 조직이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어요. 지난주 주중 치러진 FA컵에서는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해놨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최근 경기력은 너무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베오스트를 앞선 공격진의 파괴력, 그리고 안정된 포백 수비 조직과 미드필드 진영의 경기 운영 능력까지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이죠. 최근 기세가 한풀 꺾인 미넨글라가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힘을 쓰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볼프스부르크는 미넨글라와의 역대 홈 대결에서 15경기째 무패 행진이에요. 12승 3무 압도적이죠. 그런데 미넨글라 역시 팀 밸런스 자체는 좋은 팀이거든요. 공수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팀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승무 예상합니다. 분데스리가 7경기 분석 끝났고요. 최종픽 확인해보시면 2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 3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 4번 경기 브레멘의 무 혹은 패, 5번 경기 슈투트가르트의 승, 8번 경기 유니온 베를린의 승 혹은 무, 10번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 12번 경기 볼프스부르크의 승 혹은 무. 저희는 내일 라리가 7경기 그리고 해서 최종 14경기 분석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분데스리가 경기 분석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